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가 정말 이쁘다? 좋았다? 전시하기 적합하다? 최적이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창모원의 철환 아톰 DX 에디션! 국내에서도 우주소년 아톰 하면은 아는 분들이 꽤 계시죠? 저도 어린 적에 애니메이션을 봤었고 그게 기억에 꽤나 오랫동안 남아있으니까요. 그런 아톰이 프라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타입은 일반판과 DX 에디션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반판은 아톰 본체만 있는 거고, 그리고 DX 에디션이 지금 이 박스처럼 정비대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발매는 2024년 2분기에 했습니다. 가격은 DX 에디션이 95,000원, 일반 버전이 52,5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이 아톰 한정판이 있는데 이번에 AGF 2024 기념 창모원 아톰 한정판 특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톰 블랙 앤 실버 한정판 버전과 아톰 클리어 컬러 한정판 버전 각각 59,500원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둘 다 AGF 현장 판매도 있고요. 온라인 판매도 있습니다. 블랙 실버 버전은 오프라인 이벤트 기간 동안 현장에서 300개 한정으로 판매가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7일부터 200개 한정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클리어 컬러는 현장에서 160개 한정으로 판매가 되고요. 온라인으로 7일 오픈되는 게 40개 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블랙 버전과 클리어 버전 비교를 위해서 이 두 한정판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본체 외형이라든가 이럴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디럭스 에디션 패키지 한번 슬쩍 보도록 합시다. 일단 위에 손잡이가 달렸어요. 손잡이가 달렸고요.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뒷면으로 돌려보면 이제 공식 사진과 함께 디럭스 에디션이다 보니까 이제 전신 완전 투명한 클리어 외장도 들어가고요. 이런 정비대도 들어가고요. 배터리도 정비대에 AA 3개를 사용을 하고요. 아톰 본체에 CR 1220번 4개를 사용한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디럭스 버전이다 보니까 부피들이 커서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는 일반판 구성입니다. 이거 다 살펴보고 디럭스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야기할 만한 게 관절 파츠인데요. 아마 조립하고 나면 지금 저처럼 유러너의 이런 관절 파츠가 몇 개 남을 거예요. 이게 어깨 관절이랑 고관절 파츠인데 매뉴얼 상으로는 이 부분의 파츠를 ABS 또는 POM으로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은 건 POM 파츠예요. POM 소재. 아마 도세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츠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ABS로 조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매품 굿즈, 공식 라이센스 스티커가 붙어있는 공식 굿즈입니다. 비매품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판 구성에는 하늘색 상자가 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짜란! 따단! 오! 뭐 두 개가 들어있네 이거? 아, 이게 디럭스라서 두 개가 들었나 보다. 와우. 일반판은 아마 하나가 들어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달려가는 아톰과 아톰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요. 뭐 냉장고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꺼내보면은 요것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쇠로 된 그런 플레이트 그런 형태네요. 그리고 스티커입니다. 하나는 가슴 안쪽에 붙이는 거고요. 지금 하나 부착해 놓은 거는 가슴을 열어놓은 저 안쪽에 붙여놨고요. 그리고 웬 하얀 색깔 줄무늬 같은 스티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특유의 빛 반사 표현이랄까? 요 허리띠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줄이 막 가 있어요. 이렇게 막 광택 같은 표현, 그거 표현하라고 있는 하얀색 스티커입니다. 나름 센스 있는 스티커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LED 온-오프용 자석입니다. 안쪽에 보면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자석을 파츠로 감싸가지고 이것 또한 무언가의 파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자석이 엄청 셉니다. 꽤나 강한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진 파츠들인데 얼굴부터 잠깐 볼까요? 지금 저는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을 조립을 해놨는데 그 외에도 왼쪽과 오른쪽을 보고 있는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과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약간 정비 받을 때 쓰면 될 만한 얼굴이죠. 눈을 감고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를 감싸는 표정 파츠가 총 5종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추가로 오른쪽에 외장 파츠가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이 다리 외장과 팔 외장 파츠입니다. 아니 이건 왜 추가로 들어가 있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동용 외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이 심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어깨 같은 데도 보면은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접합부가 없잖아요.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장이. 그래서 그걸 나누는 파츠입니다. 무릎 뒤쪽도 이렇게 파놔가지고 가동할 수 있게끔 이제 공간을 만들어 둔 파츠인 거죠. 그래서 가동용 외장 한 세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비하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이제 몸통 외장입니다. 하나는 이제 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반쪽짜리 몸통 외장이고요. 하나는 흉부를 오픈한 해치 오픈하고 있는 그런 흉부 파츠입니다. 여기에다가 안쪽에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게 외장 반쪽만 있다 그래가지고 무시할 게 아닌 게 안쪽에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아까 이 흉부 오픈한 요 해치 내부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 프레임용 얼굴입니다. 얼굴이 반쪽만 있죠. 그래서 이쪽은 프레임이, 한쪽은 프레임이 노출되고 한쪽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아톰이 있는 그런 형태의 반쪽짜리 얼굴. 그리고 프레임 손입니다. 주먹손과 편손 두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외장이 벗겨져 있는 프레임 상태인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5종, 편손만 총 3종인데 그걸 좀 볼게요. 제가 먼저 끼고 있던 편손입니다. 손가락이 살짝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편손 중에 이렇게 완전히 쫙 펴져 있는 편손도 있습니다. 이 손바닥이 분명 안과 밖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구분하면서 장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손이지만 손목이 완전히 이렇게 꺾여 있는 조인트의 위치부터 다른 편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발사 손입니다. 손가락 끝에서 레이저를 발사할 때 딱 이런 손가락으로 손 모양을 바꾸고 딱 사용하던 게 딱 기억나네요. 그리고 주먹손도 한 세트 들어가 있는데 이 주먹손은 특징이 있습니다. 분해해보면 안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만 이미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주먹손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은 손 조인트도, 손목 조인트도 반쪽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상태로 전시할 때는 이제 손목이 잘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톰 전용 발판입니다. 철환 아톰 아스트로보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약간 기계적인 디테일들, 약간 계기판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딱 이제 아톰의 발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톰 본체가 남는 거죠. 그럼 디럭스 구성도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게 디럭스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판에 없는 디럭스에만 들어가는, 제가 왜 따로 보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정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톰의 클리어 바디가 들어가 있어요. 클리어 바디가 다 이제 파츠다 보니까 바닥에다 깔아놓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다 봉투 안에 분류를 해서 담아놨습니다. 방금 일반판 구성에서 봤었던 외장들 있죠. 뭐 가동용 외장, 아니면 정비용 외장, 기본 외장까지 전부 다 똑같이 클리어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임의로 일단 꺼내놓은 겁니다. 아톰의 투명한 머리 외장, 똑같이 이제 머리부터 얼굴, 귀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톰 프레임에다가 이 외장을 이걸로 완전 투명한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몸통이나 다리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외장 내부에 있던 디테일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다 겉에 비치니까 상당히 디테일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톰 바디를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꽤나 비주얼이 엄청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은 십자 드라이버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갔냐? 실제로도 나사를 좀 씁니다. 어디다가? 이 정비대 안에 들어가는 LED 기판이요. LED 기판을 직접 나사로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입니다. 지금 다 부착하고 남은 것들이고요. 남는 것들도 이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통해서 뭐 계기판이라던가 버튼의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비대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톰이 옆에 가더라도 볼륨감이 훨씬 크죠. 장난 아닙니다. 이 위에 아톰이 누워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상당한 거죠. 근데 이게 프라모델이다, 내가 직접 조립을 한 거다. 그럼 정비대는 아톰 다 본 다음에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아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톰 자체도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키가 굉장히 커요. 모형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옆모습이나 뒷모습 어릴 적에 봤었던 그 아톰의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유의 라인이라던가 그런 것들 말이죠. 특히나 저는 재밌었던 게 머리에 뾰족한 뿔처럼 달려있는 이 머리카락의 스타일이랄까. 아 근데 얘는 로봇이니까 기본 외장이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다. 생각보다 둥글둥글하니 귀엽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사이즈도 한번 재보면은 요 머리까지가 28.5? 그러네요. 한 28.5cm 정도 나옵니다. 꽤나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면서도 조립이 엄청 복잡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되게 파츠의 분할 자체는 꽤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겉에서 보기엔 디테일함이 별로 안 보이지만은 얘는 이제 내부 프레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한정판들과도 비교해볼까요? 짜잔! 와우! 왼쪽이 블랙 실버 버전, 오른쪽이 클리어 컬러 버전입니다. 와우! 한정판 할만하네요. 이게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일단 블랙 실버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외장이 전부 다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클리어 컬러 버전 같은 경우는 디럭스 에디션에도 클리어 외장은 있지만 이제 이런 컬러가 들어간 클리어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차이도 꽤 느껴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한정판들도 특색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기본 버전 같은 경우는 엄청 베이직하다 느껴지거든요. 되게 완전 기본이구나 같은 느낌인데, 블랙이나 클리어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르니까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뒷모습도 볼까요? 네, 뒷모습 역시 특히나 블랙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 반사되네요. 전신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약간 광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반사가 좀 있네요. 자, 그럼 한정판과의 비교도 했겠다. 이제 본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까 블랙 실버 버전도 그랬지만 요 기본 아톰도 머리는 검은색에다가 둥그니까 이게 지금 배경이 막 반사가 되는데, 애초에 이 아톰의 상품 발표를 할 때 아톰이 작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티커 있었잖아요. 특유의 빛 반사가 있다고. 그 광택, 그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ABS 소재를 새로 개발했다. 아예 상품 홍보 당시부터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특유의 묘한 광택이 그래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머리라든가 외장 파츠들이 ABS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제가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눈으로 끼워놨는데요. 파츠 교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얼굴은 약간 입도 앙 다문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정 파츠의 교체는 일단은 머리 앞쪽을 분리를 해줍니다. 외장을 그대로 분리하고 안쪽에 내부 프레임 한번 감상 살짝 해주고 이제 머리 안쪽으로 가서 이제 얼굴을 빼냅니다. 이렇게 떼어낸 얼굴을 다른 파츠로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결합. 이거는 눈을 감고 있는 얼굴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눈 뜰 때는 이 위에 있던 속눈썹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 입도 다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뾰루퉁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엔 오른쪽을 보고 있는 얼굴, 입술도 보면은 아까 정면 쪽을 올려다 보던 요 입이랑 비슷하죠. 약간 싸우기 전에 이런 이를 악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왼쪽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아톰. 제가 기억하는 아톰은 이런 웃고 있는 표정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귀여운 그런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표정 중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표정, 이 활짝 웃고 있는 표정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몸통! 아예 상체를 보도록 합시다. 이 아톰이라고 한다면은 뭐 특별히 막 갑옷을 입었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외장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복대 같은 거 하나 하는 게 전부인데 그 뭐 컬러링이라던가 느낌을 아주 잘 살려줬습니다.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어깨선, 이 중간에 가동을 위한 라인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거를 파츠 교체로 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그 둥글둥글함, 그 느낌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아요. 특히나 옆에서 봤을 때 이 허리 라인부터 몸통, 이 몸통의 라인 자체가 앞뒷면이 명확하고 특유의 등 라인이라든가 이제 복부 라인 같은 것들도 매끈하게 잘 되어 있죠.
외장 컬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체 쪽으로 가보면은 큰 장화를 신은 것 같은 그런 다리 외장이 특징이죠. 빨간색에다가 이 부분 역시 깔끔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깔끔하게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특유의 광택 잘 돌고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짠! 이제 코팅 파츠를 사용하고 있는 발바닥입니다.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고요. 발바닥 디테일까지도, 그리고 안쪽에 가만 보면은 이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내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 돌아가는데 특별히 문제 없고요. 걸릴 것이 없죠. 그리고 고개를 들고 꽤나 들어지는 편이고 숙이는 것도 깔끔하게 숙여줍니다. 스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드는 부분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 존재하는데 너무 가동이 많이 안 되는데 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가동을 위한 외장이죠. 이 팔꿈치 위 외장 부분을 분해를 해서 외장을 교체해 줄 겁니다. 결합할 때는 요 어깨부터 먼저 결합을 해주고요. 짠! 이렇게 하면은 외장 파츠의 교체 끝! 확실히 일체형과 그리고 가동용은 좀 다르게 생겼죠. 어깨 라인부터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덕분에 위에 공간이 생기면서 팔이 옆으로 드는 것도 편하게 들어지고요. 이제 팔의 회전도 생겼습니다. 팔의 회전 그리고 앞으로 들고 내리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죠. 이게 일체형일 때는 어깨를 끝까지 밀어 넣었을 때 외장은 깔끔하게 이어지지만은 이렇게 팔을 앞으로 들면은 이 외장 모양 때문에 외장이 밀려나면서 관절이 밖으로 빠지면서 가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가동하고 나면은 조인트가 살짝 빠져있죠. 끝까지 다시 한번 눌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냥 어깨도 끝까지 밀어넣은 상태에서 팔을 들고 내리고 옆으로 들고를 할 수 있는 거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 정도 가동을 하고요. 손목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거나 회전시켜주거나 할 수 있죠. 그리고 허리도 축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씩이지만 크지는 않지만 회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안쪽에 애초에 스토퍼로 딱 여기까지 가동할 수 있게 조인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기본적으로 축이동이 있습니다. 축을 밑으로 쭉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다리를 편하게 들어 올린다거나 옆으로 들어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원래부터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 가동은 하지만 뭔가 안 됩니다. 이때 또 등장하는 게 가동용 다리 외장입니다. 다리 뒤쪽 종아리 쪽의 외장을 떼어내고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릎 뒤쪽으로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90도까지 가동을 하는 무릎이 생깁니다. 발목도 기본은 볼 조인트 이렇게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꺾고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발목을 뻗고 굽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 베이스 같은 게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간단한 액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손가락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해봤어요. 뭐 액션이라든가 좀 아쉬움이 있는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아톰 그게 메인이 아니죠. 진짜 메인 아이템들을 써볼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봅시다. 먼저 짜잔! 몸통 해치 오픈된 파츠 써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가지고 와서요.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이제 몸통 외장을 벗겨줍니다. 벌써 아주 멋진 프레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기존 몸통에서 이 초록 색깔 파츠만 떼어와서 교체할 파츠에다가 결합해 줍니다. 그리고 조립! 자, 이런 식으로 몸통 해치가 열려 있는 상태로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내부 프레임이 슬쩍 보이는데 지금 요 자석 파츠 있죠? 자석 파츠를 요 가운데다가 이 하트에다가 터치! 짠! 이런 식으로 내부에 LED가 빛나 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터치 딱 해주면 이렇게 마치 숨 쉬고 있는 듯이 두근두근 하듯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주고요. 한 번 더 하면 꺼집니다. 이번엔 반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얼굴도 오른쪽만 있는 파츠를 쓰고 몸통도 오른쪽만 있는 파츠를 쓰게 되는 거죠. 좌반신이 오픈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외장을 탈거해 볼까요? 일단은 얼굴부터 먼저 탈거하도록 하죠. 탈거를 시켜서 다시 한 번 더 프레임 감상 살짝 해주고 좋군 하면서 얼굴을 교체합니다.
표정 파츠 교체할 때처럼 똑같이 교체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잠시 대기하고 고개를 살짝 들고 몸통 파츠도 제거해줍니다. 골반부 역시 제거를 해주고 팔 쪽도 다 탈거를 해줄게요. 위쪽, 아래쪽, 이 팔꿈치에 있는 외장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손등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조인트가 반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프레임 손으로 교체를 할게요. 그리고 발의 앞쪽 외장 제거하고 역시 다리 앞쪽 허벅지까지 다 제거를 하고 관절 부분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딱 탈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골반 외장 절반짜리, 몸통 외장 절반 되어 있는 거, 얼굴까지도 역시. 자, 이렇게 반 프레임 상태 완성! 정확히 딱 좌반신만 오픈! 요 상태 완성됐습니다. 정말로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프레임 다 들어가 있고요. 손과 골반, 몸통이나 나머지 팔뚝, 상박이라든가 머리 끝까지 전부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를 위해서 블랙실버와 클리어도 한번 볼까요? 진짜 정말 단체로 보는 게 멋있더라고요. 짠! 이렇게 좌측에다가 블랙실버 버전, 우측에다가 클리어 컬러 버전 넣어봤습니다. 진짜 이게 한정판이구나, 이런 게 또 한정판이구나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클리어 컬러 같은 경우는 원래도 외장이 클리어였기 때문에 이미 프레임이 다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외장이 사라지면서 더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클리어 같은 경우는 다리 안쪽에 있는 프레임 있죠, 이 빨간 부분. 이것도 클리어 레드 파츠를 쓸 것이냐, 코팅 파츠를 쓸 것이냐, 메탈릭 레드로 코팅된 파츠를 쓸 것인지 클리어 쓸 것인지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일반판과는 다르게 일반 프레임 파츠도 도색 처리가 된 파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면 무릎 주변이나 이런데 아마 이런 관절 파츠 제외하고는 여기도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 된 듯 됐거든요, 이게? 몸통으로 비교해 보면은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의 기본 컬러는 파츠 사출입니다. 이쪽은 메탈릭 컬러로 사출되긴 했지만 회색 부분이 기본 사출 파츠라면은 이게 클리어 컬러. 이게 사출인 듯 도색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안쪽에 있는 프레임도 여기도 지금 도색 처리가 되어 있죠. 가만 보면은 일반 컬러도 도색 파츠를 쓰긴 써요. 이런 은색 부분이라든가 금색 부분 도색 파츠 쓰는 거고요. 여기도 팔이나 몸통 쪽에도 이 파란색도 보면은 메탈릭 블루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예요. 근데 클리어 같은 경우는 그 외 나머지 부분도 다 도색 파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블랙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메탈릭 실버입니다. 진짜 아까 뭐 금색, 파란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모든 것이 메탈릭 실버로 코팅된 파츠를 쓰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요. 그나마 관절부 정도만 메탈릭 사출이거든요, 이쪽은. 관절부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나머지가 전부 메탈릭 실버 도색 파츠, 코팅 파츠를 쓰는 거죠. 이러니까 블랙 실버 버전이다 라고 할만한 거죠. 이 정도면은. 와, 이거는 진짜 완전 검은색과 완전 메탈릭 실버, 이게 조합된 거라서 굉장히 또 이쁘네요. 이렇게 딱 이게 비교해 보니까 한정판인 애들이 왜 한정판인지 알겠구나 라는 생각도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저는 클리어 컬러도 이게 일반 버전이랑 프레임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일반 프레임도 다 여기도 클리어도 다 도색이 되어 있을 줄이야. 그리고 아톰의 머리 부분에도 LED가 들어가는데 이쪽은 요 이마 부분 프레임 있죠, 메탈릭 실버 되는 부분, 여기다가 자석을 터치하면은 눈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약간 정비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양쪽 다, 위아래 다 이렇게 LED를 켜놓으면은 꽤나 볼만하죠. 이쪽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고요. 자, 그럼 반 프레임도 바뀌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탈거를 시켜서 프레임을 온전하게 볼까요? 당연히 뒷면도 다 벗겨지기 때문에 양쪽 다 벗겨지죠, 애초에. 완전히 전부 다 탈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신 프레임 상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아톰이 프레임만 남은 형태, 딱 이렇게 전신이 금색과 파란색과 은색과 빨간색의 이런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 조금만 자세히 볼까요, 일단? 자, 앞에서 반 상태에서 좀 봤으니까 못 봤던 부분들, 특히나 머리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리에는 메탈릭 골드로 도색된 파츠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도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머리 윗부분의 프레임을 드러내면 LED 유닛이 들어가 있고요. 흉부 쪽도 이 등입니다. 등에 이렇게 패널 라인 가 있는 부분이 LED 유닛인 부분인데 각각 LR1220번 배터리 2개씩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패키지 볼 때 봤죠? 4개 쓰인다고 총.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굴 같은 경우도 이제 입부분에 여기가 아마 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도 프레임이 감싸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목에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목에도 은색과 금색에 도색되어 있는 파츠 쓰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동력선들이 막 이렇게 프레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도색된 파츠들 곳곳에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된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계기판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허리 쪽으로도 프레임이 일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팔 쪽 역시 이렇게 금색 파츠 곳곳에 사용을 하고 있고 허벅지 역시 파란색의 도색된 파츠라든가 금색의 파츠라든가 곳곳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전신 프레임 상태를 나머지 친구들도 짠! 이야, 볼만합니다. 아주 완전 은색의 블랙실버 프레임.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색깔은 같은 색깔들을 쓰나 가만 보면 또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프레임에 도색이 추가로 됐습니다 정도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열고 보니까 금색도 차이가 커요. 근데 진짜 블랙실버는 얘는 존재감이 너무 뿜뿜인데요. 아주 그냥 나 여기 있음 하면서 그냥 프레임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색깔이 비슷한 애들끼리 일단 비교해 봅시다. 기왕에 보는 거 블랙실버도 같이 보면 제가 본 곳이 머리입니다. 머리의 금색이 클리어 컬러 버전 금색이 훨씬 진하달까? 사용된 컬러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다 오픈하고 보니까 알겠네요. 금색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은색은 같은 거 쓰는 것 같고 파란색도 뭐 같은 색을 쓰는 것 같죠? 금색만 유독 이제 다른 컬러를 쓰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은. 그 와중에도 전신 실버인 요 블랙 실버 버전의 프레임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못지않게 이 디럭스 버전의 이 프레임도 이것도 만만치 않게 컬러링이 좋아요. 이게 제가 리뷰하는 게 이 디럭스 버전이라서 이게 아마 도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판은 이렇게 금색이랑 은색이 도색이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 확실히 프레임 도색된 3인방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이제 디럭스 에디션에서 추가된 정비대라던가 이런 걸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도 아톰 본체만 봤죠, 우리. 그 외에도 이 완전 클리어 외장이라던가 좀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클리어 맨 마지막에 엔딩 전에 이렇게 한번 씌워보는 걸로 해서 분위기 한번 보고요. 정비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정비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까 아톰이랑도 잠깐 비교했듯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하게 이 아톰이 누워야 하는 베드 부분 36cm, 이거 지금 로봇 팔까지 하면 40cm 되거든요? 높이만 해도 28cm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사이즈를 자랑을 해요.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도 큼지막하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바닥 부분, 아랫부분도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고요. 이 아래쪽에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미리 이야기할 만한 기믹이 있다면은 이 침대 부분을 들고 내릴 수 있습니다. 요 바로 아래쪽에 금색깔의 스위치가 양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스위치를 한쪽으로 밀어주면은 락이 풀리면서 침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어 형태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해서 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여주면 이렇게 완전히 눕힌 상태부터 해서 총 3단계의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최대로 세운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무게중심 따로 안 쏠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세워둘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침대 부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침대가 이제 아톰이 누울 자리죠. 다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를 큼지막한 파츠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톰 머리 뒤통수가 뾰족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 내부도 파여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그러면서도 이 내부에 마치 회로 같은 이런 배경지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 디테일도 좀 엿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뭐 중간중간에 이런 스티커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톰이 발을 올릴 부분도 여기도 안쪽에 디테일들이 유독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죠. 이 뒤꿈치 부분은 이렇게 또 오목한 부분에 쏙 들어가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아톰을 정비해줄 로봇 팔들입니다. 총 5개의 로봇 팔이 있고요. 총 3종류의 로봇 팔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용접기 같은 느낌의 이런 로봇팔이 2개, 그리고 이거는 뭐 석션이나 그런 건가요? 해가지고 2개, 그리고 또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로봇팔이 또 하나에서 총 5개의 로봇팔이 있는데, 로봇팔들도 관절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 회전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이 고개를 꺾을 수 있게 돌려주거나 벌려주고, 관절이 총 3개 이런 식으로 또 꺾는 관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만들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각각의 머리 부분에도 이렇게 관절이 또 있거든요. 전시할 때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발판 아래쪽으로도 클리어 파츠가 쓰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계기판 또는 모니터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 이 침대 부분도 이 바탕 부분이 클리어 파츠입니다. 이 틈새가 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이 틈새들 전부. 그리고 침대 아래쪽도 보면은 여기에 파츠 분할되어 있는 이런 경고 표시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스티커를 통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 워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글자 쓰여져 있는 거는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나머지 부분, 이런 번개 모양이다, 노란색이다, 아니 손잡이 같다, 이런 것들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놀랐어요. 여러 가지로 진짜 여러 가지로 놀랍습니다. 이런 무늬들 보통은 스티커 쓰기 마련인데 파츠 분할? 와우.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쪽이 이제 아까 침대 세우는 관절 있는 부분, 여기가 노란 색깔, 금색 도색 파츠거든요. 여기도 스위치 분할되어 있는 거고, 글자 써 있는 부분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렇게 스위치 눌러서 들어 올릴 때 안쪽은 실린더로 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파츠, 실제 가동하는 실린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닥의 반대편은 이 계기판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스티커로 색깔이라든가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글자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금색으로 도색 파츠가 쓰인 이 레버, 가동식 레버입니다. 다운, 촥, 업, 이런 식으로 가동식 레버도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의 아예 바닥면, 여기는 이제 잉여 파츠 수납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생각보다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조립하고 남는 파츠, 특히나 교체용 손이나 표정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넣어둘 수 있거든요. 공간 충분하거든요. 남는 것들은 넣어둘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침대도 LED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박스 어디 있느냐? 이 침대 윗부분 있죠. 여기를 분리해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안쪽 뒷면에 AA 배터리 3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이 안쪽으로 이어져 있죠. 아까 이 틈새가 다 클리어다라고 했잖아요. 이 클리어 부분에 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이 클리어 부분도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LED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침대의 좌하단 부분, 침대에 약간 이렇게 삼각형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 정도? 여기를 자석으로 터치, 짠! 바로 LED가 다 들어오죠. 한꺼번에 쫙 LED가 들어오고요. 이 아래쪽도 클리어인 부분도 여기도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더 터치, 아래는 깜빡, 위에는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 서서히 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좋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 하면은 더 빨라졌어요. 더 빨리 깜빡거리고, 더 빨리 깜빡거리고, 밑에도 막 깜빡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는 거죠. 자, 그럼 정비대에 아톰을 프레임 상태에서 올려봅니다. 이렇게 한번 눕혀보고요. 자, 이렇게 한창 이제 정비받고 있는, 아니면은 한창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보면은 한창 로봇팔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각도를 올려서 위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한창 프레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봤고요. 그리고는 아톰이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느낌, 이렇게 정비대에도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딱 이제 몸에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가 정말 이쁘다, 좋았다, 전시하기 적합하다, 최적이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완성된 아톰이, 또는 정비가 완료된 아톰이 웃으면서 일어난 모습, 이 손도 이렇게 손바닥 바닥에 바닥을 짚는 손으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깔끔하게 손바닥이 딱 바닥에 닿아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포즈가 취해지네요. 그러면서도 해맑게 웃는 이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는 아톰. 이번엔 뭐 전투 후라던가 이렇게 그 뒤에 정비를 맡고 있는 모습으로 해치 오픈 파츠 한번 써봤습니다. 상체만을 줌하면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몸통 파츠가 오른쪽만 가리는 게 있다 그래서 꼭 좌반신만 이렇게 오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리 반대쪽도 오픈을 시켜주고 팔도 그렇고 이렇게 완전히 정비받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외장을 벗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끝내기 전에 저희 아직 안 해본 게 하나 있죠. 전체 클리어 바디 적용해 보기. 클리어 바디도 지금 이 바디에 쓰이던 외장들이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신 클리어, 그리고 뭐 해치 오픈만 한 거, 그리고 반 프레임 클리어, 요거 세 가지 모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탈거하는 거야 똑같으니까 바로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외장 전체 클리어 완성했습니다. 와우. 이거 장난 아니다. 아니, 이 반프레임의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부가 완전 투명하게 비치니까 우와, 느낌이 전혀 다른데요. 이 상태면은 그것도 되겠다. 외장을 끼운 상태에서 LED 온 되네요. 아, 이거 머리 됐다. 좀 멀었는데 그래도 요런 느낌도 가능하네요. 오, 재밌다. 오, 완전 클리어. 이거 되게 재밌다. 그리고 프레임 보이는 게 이게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약간 이 메카니컬 클리어 느낌이 이제 아톰에서 그걸 느껴버리니까 분위기가 약간 기분이 신기합니다. 몸통도 좀 자세히 보면은 안쪽에 디테일들 아까 프레임만 봤을 때 디테일들 그대로 보이고요. 팔도 그렇고 느낌이 우리 색깔 들어간 부분들이 되게 이쁘다. 그죠? 와. 그러면 몸통 해치 오픈도 한번 해볼까요? 자, 몸통 파츠 교체해봤습니다. 근데 해치 오픈의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단 클리어가 완전 다 클리어다 보니까 이게 참 볼만하네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클리어이면서도 이 외장 내부 디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그대로 보이다 보니까 좀 느낌이 또 다릅니다. 보기 좋아요, 아주. 자, 이번엔 반프레임도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이것대로 굉장히 한정판스럽네요. 디럭스 에디션이지만 한정판스러운. 요것도 이 상태에서도 비교 한번 해봅시다. 특히나 이 클리어 컬러랑 비교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클리어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쪽은 컬러가 들어간 클리어. 역시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아까 일반 컬러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 그리고 컬러가 들어간 클리어와 들어가지 않은 클리어의 이런 비교해보는 재미.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은 창모안의 초란 아톰 DX 에디션 리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뭐랄까 내부 프레임이 참 이쁘니까 그냥 이렇게 전시하고 끝일까 했는데 생각보다 만질 수 있는 게 많아서, 특히나 이 외장 교체만으로도 만질 수 있는 게 많아서 의외로 재밌게 가지고 놀았다. 거기다가 외장 탈거시켜 놓는 거는 내 입맛대로 해놓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침대 있죠, 이 정비대, 이게 부피가 엄청 크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큰 만큼, 그리고 아톰이 올라갔을 때의 전시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컸다라는 게 좀 가장 좋았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톰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적극 강추하고 싶은 그런 프라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루기였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